고양이와 함께하는 예술세계 까미와 깜지의 고향 있는 교양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깜지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저희는 고양이를 키워드로 주제와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해보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통해서 저희에게 부족한 교양을 채워보자는 방송이죠. 저희가 사실은 지금 막 15화 네. 녹음을 끝내고 쉬지 않고 이어서 바로 녹음을 하는데 15화 녹음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봤던 영화가 다시 생각나고 하면서 신났어요. 얘기하면서 저희가. 얘기하면서 보통은 녹음하고 나면 아이고 한 건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그게 아니라 막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제가 인사할 때부터 너무 업돼 있어요. 업됐어요. 거의 뭐 춤추는 줄 알았어요. 저는 빵 터질 뻔. 사실 저희가 한 번에 2개씩 녹음을 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매주 모일 수 없어서 네, 한 번에 모일 때 한 2개 정도씩 녹음을 하는데 그래서 15화 하고 이제 16화 녹음을 합니다. 근데 15화 하고 이제 까미도 저도 이제 되게 업됐어요. 지금 뭔가 에너지를 다시 오히려 받은 것 같아. 혹시 영화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보세요. 아마 저희처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추천해. 지금 16화인데 15화 추천드립니다. 꼭 보세요. 저희 이제 근황 토크를 또 해볼까요? 좀 해볼까요? 요즘 까미가 되게 바빠요. 엄청 바쁘죠. 매일매일 지금. 열심히 유튜브 업로드에 늪이라고 하기엔 좀 늪이라뇨? 아니죠?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처음에 번외편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유튜브에 이제 자막을 다 일일이 입혀가지고 네. 올리니까 늦어진다고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늦어져도 이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는 청취자분들이 계신데 네. 너무 이러다가는 언제 만나겠나 싶어가지고 맞아요. 먼저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막을 넣지 않고 또 너무 한 번에 1시간씩 기니까 뭐 10분에서 15분 단위로 잘라가지고 쪼개서 막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자막은 나중에 달려고 일단 업로드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들어가 보시면 저희 채널에 예쁜 썸네일에 예쁜 썸네일 까미가 디자인한 예쁜 썸네일 메이드 바이 까미 뭐 나중에는 더 전문 인력에게 맡기고 싶은데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놨는데 괜찮나요? 네. 근데 한 가지 걱정은 계속 색깔이 바뀌고 있잖아요. 화별로. 그게 왜냐면 맨 처음에는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글씨만 바꿨는데 화와 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좋아요. 저는 되게 좋은데 나중에 까미가 선택할 색깔이 줄어들면 아니야? 세상에 색깔이 괜찮아?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걱정했어요. 까미 이러다가 나중에 색깔 고르는데 힘든 거 아니야? 물론 선택할 때마다 되게 신중히 그쵸. 그 화의 분위기랑 어울리는 색이 뭘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고르고 멋지다. 있거든요. 까미가 이런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쭉 그 채널에 들어가서 동영상 올려놓은 거 이렇게 스크롤 확 올리면서 보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저도요. 몰라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섬세함, 이런 정성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유튜브 가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쪼개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10분만 들어야지 하게 딱 적당하게 잘라놨으니까요. 그리고 말해도 되나? 저희 아버지가 되게 애청자신데 아버지가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맞아요. 네,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빨리 해보자 하시면서 자막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이렇게 우리 약간 소주제로 나뉘잖아요, 방송이. 거기에 맞게 그런 거를 소개하는 자막만 달고 쪼개서 올리면 어떠냐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죠. 아이디어 주셨을 때 제가 아니다, 우린 자막을 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우기면서 몇 달을 버티다가 아버님 말씀대로 아버님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만나봬요. 네. 열심히 들어주실 거라 기대하고. 네. 네. 저희 어머니도 생각난 게 말씀드리면 지인분들한테 그렇게 고향 교양을 홍보를 해주신다고 이제 맞아요. 가서 유튜브 채널 누르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끝까지 제대로 하시는데요. 그냥 소개뿐만 아니라 구독까지. 어쩐지 구독자가 막 늘더라고요. 유튜브도 좀 빠른 속도로 늘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 올라가서 맞아요. 나머지
플랫폼에 올리는 업로드 속도랑 이제 맞춰질 것 맞춰지겠죠? 같아요. 그럼 네. 이제 매주 금요일에 같이 이제 하나씩 업로드가 될 겁니다. 기대되네요. 골라 듣는 재미. 있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작품은 뭐죠? 네, 오늘 다룰 작품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소설 고양이고요. 2018년 작품이에요. 그리고 1권, 2권 총 2권으로 구성된 장편 소설입니다. 책 표지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네, 매우 강렬해요. 새까만 배경에 까만 고양이의 노란 아니면 붉은 이 눈동자만 부각이 돼가지고 매우 강렬한 느낌을 받고 한편으로는 약간 무서운데 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지금 붉은 눈이 있으나 싶어가지고 다시 책을 펴봤어. 1권과 2권의 색깔이 달라요. 아 그러네. 네. 1권은 완전 노란색이고 2권은 약간 붉은 붉은기가 느낌. 있네. 네. 아. 왜냐면 제가 그걸 왜 눈여겨봤냐면 이 책 표지에 있는 고양이는 이 고양이 소설에 등장하는 과연 어느 고양일까? 이걸 생각해 보다가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검은 고양이는 저기만 나오잖아. 없죠. 검은 고양이 있나? 그 젖먹여주는 마지막에 에스메랄다가 에스메랄다? 까만 고양이였나 걔가? 그러면 그 고양이를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아마 표지는 그냥 뽑은 것 고양이의 같아요. 대명사가 검은 고양이니까 네. 아마 그렇지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이런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검은 고양이 저희 또 지난 얼마 14화의 전에 방송에서 다뤘는데 그렇죠. 검은 고양이는 보통 검은색의 노란색 눈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2권이니까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슥슥 금방 읽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작년에요? 작년이요. 작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생일 선물로 주신 분 듣고 계신가요? 맞아요. 작년에 생일 선물로 받아서 제가 고양이 좋아하는 거 알고 고양이 키우는 거 아니까 그 형이 저 생일 선물로 센스 있으시네요. 센스 있게 이걸 네. 선물해 주셨는데 그거를 형 미안해 이제 읽었어. 지금 읽으셨대요. 근데 2권이니까 나도 네, 진입 장벽이 있어요. 네. 피지가 않았는데 한 번 읽기 시작하니 어. 뭐야 이거 앉은 자리에서 진짜 뭐 몇 시간 안 순식간에 걸리고 읽어요. 다 읽었어요. 맞아.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부담 느끼시지 말고 관심 있으시면 그냥 바로 집으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설의 작가 누구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매우 유명한 작가죠. 프랑스 소설가이고 저널리스트예요. 법학을 전공하셨고 저널리즘을 공부를 했는데 뭐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데뷔가 좀 독특하죠. 과학부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과학 잡지에 개미에 관한 평론을 계속 발표해 오다가 1991년 개미를 출간하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작이었군요. 네네. 그래서 단숨에 프랑스 천재 작가라는 평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뭐 유명한 개미 외에도 타나토노트, 천사들의 제국, 뇌, 파피용, 나무 이런 소설들을 많이 발표를 했죠. 다 읽었다. 오, 팬이신데요. 뭔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까미의 대답. 그리고 보통 장편 위주긴 한데 단편집도 내고 실용서도 내고 심지어 영화 연출도 하기도 한대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뭐 외국 작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역시 그 사랑에 보답하듯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미 출간 이후에 2년에 한 번씩은 내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프랑스어권이 아닌 곳에서는 한국에서만 유달리 그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난히 한국에서 많대요. 왜냐면 영어로 번역된 게 딱 개미 한 권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다 번역됐잖아요. 그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2,300만 부가량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국내 판매량만 1,200, 그 절반이 넘는 거죠. 그래서 작품에 한국 얘기가 종종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제가 아까 왜 팬이냐고 물어봤을 때 했냐면 맞아요. 거의 다 읽었어요, 사실은. 인기도 많긴 많은데 비판도 좀 많이 받아요. 개미, 타나토노트 이 두 개는 굉장한 명작으로 사실 손꼽히거든요. 평받고 있죠. 이거는 정말 유니크한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좀 자기 표제적인 면도 있고 사색적으로 혹은 깊게 가는 부분은 좀 덜해진다 점점. 저도 개미 읽었을 때는 그 사춘기 때 읽었거든요. 청소년 때. 그때 읽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 팬심이었는데 그 이후의 작품을 꾸준히 그 뒤에 보고 있기는 하나 예전만 하지 않죠. 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개미는 고쳐 쓴 게 120번.
고쳐 쓴 게 본인 스스로 태고만 계속 수정을 많이 했던 거군요. 120번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기한 거지 나름대로. 그랬었고 근데 그 뒤에 작품들은 아무래도 이만큼의 노력은 못 들이다 발매 보니까 주기도 좀 짧은 편이에요. 그쵸. 자주 다작하는 나오니까 작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평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사랑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베르베르의 평은 그만큼 한국인들이 지적이기 때문에 라고 평했어. 너무 웃기죠? 그럼 자기 작품을 좋아하면 직접인 사람이라는 얘기 그렇게 아니에요? 되는 건데 나의 작품이 그 정도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 한국인들이 그만큼 지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SF 장르 문학을 그렇게까지 깊게 막 엄청 덕후처럼 보시지 않는 분이라면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품을 약간 SF 작가, 환상문학 작가로 쉽게 접할 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평범한 우리 같은 대중이 읽기에는 괜찮은 아이디어를 잘 살린 거죠. 네. 그래서 상업적으로 어떻게 성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아는 잘 아는 작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근데 개미는 뭐 전무후무해요. 그거는 맞아요. 정말 그건 명작이죠. 인정. 진짜 인정. 자 그럼 줄거리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책 앞장에 소개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배경은 테러가 일상화되고 있고 내전의 조짐이 보이는 파리예요. 그래서 몽마르트에서 집사인 나탈리와 함께 사는 암고양이 바스테드가 있는데 이 바스테드가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천재 샴고양이 피타고라스를 만납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는 한때는 실험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에는 USB 단자. USB에 꽂혀 있어. 머리에는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USB 단자가 꽂혀 있어서 이 피타고라스는 인터넷을 이렇게 접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대한 지식을 갖춘 지적인 고양이에요. 바스테트는 피타고라스에게 인류와 고양이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둘 고양이가 되게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사이에 파리 시내는 테러가 빈발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되고 결국은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도시에는 패스트가 창궐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런 쥐떼들을 피해서 도시를 떠나죠. 그래서 완전 파리가 쥐떼 점령을 당하는데 이런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패스트 확산과 쥐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인간과 고양이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주장이었고 과연 이런 고양이와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쥐떼들의 공격과 패스트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여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네. 잘 요약이 되어 있네요. 네, 잘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럼 바로 등장인물 소개로 가죠. 네. 여기는 고양이가 확실히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주인공 고양이인 바스테트는 어떤 애죠? 3살 정도인 여아인데 이집트 고양이신 이름이에요. 우리 이거 알죠? 그렇죠. 구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른 화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저희가 제대로 그때 공부했나 봐요. 그때 잘 골랐나 봐. 그리고 읽기를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의 작품에 꾸준히 그때 쌓았던 상식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 바스테트 그때 저희가 공부했던 신이거든요. 공부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 바스테트는 특이한 점은 소통에 목숨을 거는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종간 수신, 발신 이렇게 양방향의 소통을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야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예요. 엄청난 야망이네. 이런 야망만 갖는 평범한 고양이일 수 있었는데 이제 피타고라스를 만나게 되면서 묘생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죠. 피타고라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주인공 고양이로 등장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그 피타고라스라는 고양이는 누굽니까? 피타고라스는 샴 고양이고 한 10살 정도 남자 고양이라고 해야 되죠. 수컷 고양이. 그리고 USB 단자가 이마에 꽂혀 있는 게 매우 특징이고 지식과 교양미가 철철 넘쳐요. 그래서 바스테트에게 엄청난 양의 지식을 전달하고 위기에 처한 고양이와 인간 세계를 구출하는 작전을 짜고 리드하는 능력자 고양이. 네. 그렇죠. 또 다른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이제 펠릭스라고 하는 고양이죠. 바스테트랑 같이 사는 고양인데 얘는 좀 바스테트가 한심해하는 애고 나중에는 좀 가슴 아픈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좀 안타까운 캐릭터예요. 맞아. 그리고 안젤로라고 하는 고양이는 바스테트의 새끼. 아기 고양이. 얘 묘사되는 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젤로 귀여워. 얘가 뭐 딱히 말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새끼 고양이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귀엽죠. 뭐 그 외에도 고양이들이 많이 나오긴 하나 뭐 비중이 크진 않으므로
그럼 이제 사람은요? 네, 사람은 일단 바스테트의 반려인인 나탈리가 등장해요. 건축 관련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나중에 또 중요한 네, 복선이 중요한 있죠. 복선이죠. 바스테트의 관계는 전형적인 어떤 집사와 고양이의 관계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반려인인 소피가 등장합니다. 소피는 과학자고요. 피타고라스한테 제3의 눈을 심어줬어요. 장본인이군요. 네, 장본인. 근데 고양이들한테 실험을 했던 과학자라서 그 내용들은 조금 잔인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험 내용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 있게 등장했던 사람은 완전 악역. 토마라는 나탈리의 남자친구거든요. 근데 처음 묘사될 때부터 느낌이 쎄했어. 진짜 신기한 거는 작품에서 쎄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나중에까지 안 좋더라. 엄청 나쁜 짓을 하는. 그래서 처음 묘사될 때부터 조금 싫었는데 아무튼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 역할로 토마가 등장합니다.